우리들은 아직 몇 달 보세에 머물러 있었다. 지상낙원에 있으면서도 그 향락을 잃어버린 인류의 시조와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었다. 겉으로는 앞서와 다름없는 처지였지만 사실은 전혀 딴 생활이었다. 애착도 존경도 친밀도 신뢰도 이제는 제자를 스승에게 연결시키지 못했고 우리들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신으로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장난을 치는 것이 그리 부끄럽지 않게 되고 꾸중을 들어도 별로 무섭지가 않았다. 숨어서 무엇을 하게 되었고 배짱을 부리며 거짓말도 하게끔 되었다. 그 나이의 갖은 악덕이 나타나서 순진미를 해치고 노는 것도 야비해졌다. 시골 그 자체까지 우리들 눈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평화로움과 순박함의 매력을 이뤄 쓸쓸하고 어둡게만 보여왔다. 무슨 베일 같은 것에 덮여서 아름다움이 감춰지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작은 밭을 갈던 일도 화초를 가꾸던 일도 그만두었다. 살짝 흙을 파헤치고는 뿌린 씨의 싹을 발견하고 환승을 올리는 일도 없어졌다. 그런 생활에 실정이 난 것이다. 사람에게도 실정이 났다. 외삼촌이 우리들을 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랑베르시의 온누이와 떨어지게 되었는데 서로 실정이 나 있었으므로 이별이 그다지 섭섭하지도 않았다. 보세를 떠나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다소 그것과 관련된 추억에서 그때 일이 생각나는 수도 있었으나 즐거운 기분은 아니었다. 그런데 중년이 지나고 노경에 접어들면서 다른 추억이 사라지는 대신 이 추억이 새로이 되살아나 내 기억에 강한 인상으로 새겨져서 그 인상의 아름다움과 강력함이 날마다 더해가고 있다. 마치 흘러가 버리는 인생을 이미 몸으로 느끼고 그 발단을 다시 한번 움켜잡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 당시의 극히 사소한 일도 그것이 그 무렵의 일이라는 것만으로 나를 기쁘게 한다. 장소, 인물, 시간, 이러한 갖가지 세세한 것들이 생각난다. 방에서 일하는 하녀라든가 하인들, 창문으로 들어오는 제비며 학과를 외고 있을 때 손등에 와서 앉은 파리까지 눈에 보인다. 우리들이 거처한 방안 모습도 선하게 눈에 떠오른다. 오른쪽에 있는 랑게르시에시의 서재, 역대의 교황을 그린 한 장의 판화, 청욱의 큼직한 달력, 그리고 산딸기 나무, 집 뒤가 약간 높직한 정원으로 되어 있어 집이 등을 기대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다. 그 정원에서 딸기나무가 뻗어올라 창문에 그늘을 지어주며 어떤 때는 방 안에까지 가지가 뻗어 들어왔다. 독자들이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알아야 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것은 잘 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 행복한 시절의 지금도 생각하면 기쁨에 몸이 짜릿해지는 조그마한 하나하나를 어째서 독자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가. 특히 그 중에서 대여섯 가지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타협을 하자. 다섯 가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양보하기로 하고 그 대신 하나만이라도 좋다. 아쉬운 대로 내 즐거움을 오래 누리기 위해 되도록 천천히 노력하면서 이야기하게 해주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흥미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랑베르시에 양의 볼기짝 이야기를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재수없게도 목장 아래서 곤두박질을 치고 넘어져서 때마침 지나가던 사르디니아 왕 앞에서 궁둥이를 완전히 드러냈던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돈대위 호도나무 이야기가 더 재미있다. 알 궁둥이 사건 때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던 내가 이번에는 배우가 되었다. 사실 솔직히 말한다면 목장에서 생긴 일은 그것만을 따로 떼어낸다면 웃음거리일지도 모르겠으나 어머니로서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던 사람인 까닭에 나를 무척 당황하게 만들었던 재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입을 가볍게 놀릴 생각은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없었다. 그런데 돈대위 호도나무의 굉장한 일화를 고대하고 있는 독자 여러분, 혹시 그 엉뚱한 무서운 비극을 듣더라도 부디 몸서리는 치지 말으시기를. 가운데 뜰 문 옆 문을 향해 왼편으로 높은 곳이 있어서 오후면 곧잘 거기에 가서 앉아 놀곤 했는데 나무 그늘이 하나도 없었다. 거기다 나무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랑베르시에 씨는 호두나무 한 그루를 심게 했다. 나무 심기는 엄숙히 행해졌다. 두 사람의 기숙생은 입회인이 되었다. 그리고 모두가 뿌리 구덩이에 흙을 메우는 동안 우리 두 사람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각각 한쪽 손으로 나무를 붙잡고 있었다. 물이 잘 스며들도록 뿌리 둘레에 둥그렇게 웅덩이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 매일 이 나무에 물 주는 것을 열심히 지켜보던 우리들 외사촌과 나는 돈대위에 나무를 심는 것이 뚫린 성벽에 군기를 세우는 것보다 장한 일이라는 생각을 굳히게끔 되었으며 그 영광을 아무에게도 나눠주지 말고 둘만이 차지할 결심을 했다. 그래서 우리 둘은 어린 수양버들에서 끝꽂이할 가지를 잘라다가 돈대위 그 소중한 호두나무에서 8자 내지 10자 가량 떨어진 곳에 심었다. 둘은 또 우리들이 심은 나무 둘레의 도랑을 파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귀찮은 일은 여기다 물을 채우는 일이었다. 물이 있는 곳이 꽤 멀어서 물 길러 가는 것을 허락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버드나무엔 물이 꼭 필요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물을 보급하기 위해 가전 꾀를 다 썼다. 게다가 그것이 잘 진행되어 새싹이 돋고 작은 잎까지 피어나는 것을 보자 성급하게도 1시간마다 자라는 키를 재보면서 아직 지상 한 자쯤밖에 안 되는데 머지않아 우리에게 그늘을 지어주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 나무에 온통 마음이 들떠서 다른 일이나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고 흡사 열에 정신이 뜬 것처럼 되었다. 집안 사람들은 우리들이 무엇에 마음이 빼앗겼나 싶었지만 짐작은 안 가고 해서 점점 단속만 심해졌다. 그래서 물이 말라 버릴 위험한 순간이 눈앞에 닥쳐오는 것을 알아챈 우리들은 귀중한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터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마침내 나무와 우리들을 뚜렷한 죽음에서 건져주는 방법이 하나 생각났다. 그것은 호도나무에 주는 물의 일부를 몰래 버드나무 쪽으로 끌어내는 배수구를 땅속에 만드는 것이었다. 이 계획을 열심히 추진했으나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경사를 짓는 방법이 서툴러서 물이 조금도 흐르지 않는다. 흙이 내려앉아 배수구를 막아버린다. 도랑 입구가 쓰레기 같은 것으로 막힌다. 모두가 거치적거리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굽히지 않았다.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일체를 이긴다. 배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땅을 더 파고 우리들의 물 웅덩이를 깊게 했다. 나무 괴짝 밑바닥을 쪼개어 좁은 판자 쪽을 만들어서 몇 장을 한 줄로 평평하게 깐 다음 그 위에다 다른 몇 장을 양쪽에서 지붕처럼 걸치니 세모꼴 수도관이 되었다. 그리고 가는 나무 조각으로 입구에 얼기를 쳐 두었더니 일종의 창살 또는 건불막이 같은 것이 되어 물길을 막지 않고 진흙이나 작은 돌을 막아줄 수 있었다. 우리들은 충분히 밟아 다진 흙으로 그 위를 주의 깊게 덮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다 되던 날 희망과 걱정으로 조마조마해서 물 주는 시간을 기다렸다. 몇 세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있자 마침내 그 시간이 왔다. 랑베르시에 씨는 언제나 하듯이 이 현장을 보러 왔다. 그동안 우리들은 함께 그의 등 뒤에 바싹 붙어 서서 우리의 나무를 가렸다. 매우 다행하게도 그는 나무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다. 첫 물통의 물이 부어지자 물은 우리의 물 웅덩이 쪽으로도 쭉 흘러 들어갔다.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의 조심도 잊고 저도 모르게 환성을 올려버렸다. 그 소리에 랑베르시에 씨가 뒤를 돌아보았다. 아차, 실수를 해버린 것이다. 랑베르시에 씨는 호도나무의 땅이 하도 좋아서 빨아들이듯 물이 스며드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뻐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물이 두 웅덩이로 갈라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번에는 그가 소리를 질렀다. 조사를 한다. 장난임을 발견한다. 당장 곡괭이를 가져오게 해서 일격을 가한다. 우리들의 판자 쪽이 두세 개 휙 튀어오른다. 큰 소리로 수도 수도 하고 외치면서 사정없이 마구 두들겨 부순다. 곡괭이가 한번 내려쳐질 때마다 직접 우리들의 가슴을 내리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판자 쪽도 도랑도 웅덩이도 버더나무도 모두가 여지없이 파헤쳐지고 말았다. 이 가혹한 유린이 행해지는 동안 그는 다른 말은 한마디도 않고 그저 절규를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것저것을 마구 부셔대며 수도라고만 외치고 있었다. 수도다, 수도. 이 사건 후 어린 건축가들이 호되게 당했을 것으로 여러분은 생각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